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대첩의 비밀병기로 알려진 하늘을 나는 술에 비거의 복원을 놓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의 일부 보행데크에서 발생한 정전기 피해를 막기 위해 창원시가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쇼크가 계속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의 지역사랑 상품권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이 이달부터 축소돼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를 위해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병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도내 접촉자가 어제 기준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창원과 김해시 각 4명, 진주와 거제시 각 3명, 양산 2명, 함안 1명 등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거나 검사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22일 이후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흥시설 4,500여 곳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조처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도민들은 오늘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대상 가구인 64만 8천 가구의 70% 이상이 지급받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하천에 설치한 보행데크에서 정전기 피해가 계속돼 창원시가 뒤늦게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점검해보니 전기 쇼크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에 따른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창원의 한 하천 보행데크. 300m 전 구간 바닥에 알루미늄 패드가 설치됐습니다. 합성 목재 마찰로 발생하는 전압을 외부로 빼내기 위해 창원시가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에도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이지도 않았는데 정전기가 탁 튀기고요. 좀 전에 올라올 때도 애기랑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정전기가 일어날 때가 아닌데도 스파크 팍팍 튀어서 저는 애들 이거 손 못 대게 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알루미늄 재질의 경우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보행자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창원시가 긴급 전소조사를 벌여 합성 목재와 철제 난간이 함께 설치된 장소 20곳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방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계획 수립을 해서 알루미늄 패드는 효과가 미비한 데다 그렇다고 이미 설치한 데크를 뜯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섬유 소재인 방지제를 합성 목재에 적용하면 전압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분이 이제 좀 더 그 제품에 계속 약간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정전기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창원시는 시설물 정전기 방지에 대한 용역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할 경우 합성 목재 대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대첩의 비밀병기이자 하늘을 나는 수레, 이 비거의 복원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비거를 만드는 건 역사 조작이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진주시는 고증에 문제가 없다며 관광 자원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의회는 최근 비거 구현 사업 예산 7,7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거를 만드는 건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거에 대한 기록은 신경준의 여암전서, 이규경의 오주 연문장전 산고, 권덕규의 조선 어문 경위 등에 남아 있습니다. 여암전서입니다. 영남의 한 고성이 왜군에게 포위되자 한 은자가 성의 우두머리에게
비거의 법을 가르쳐 30리 성 밖으로 날아가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규경은 오주 연문장전 상고에서 비거가 곤이나 따오기 형태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헌 모두 임진왜란 당시보다 적게는 150여 년, 많게는 30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비거 모형이나 설계도도 전해져 오지 않은 만큼 비거 복원에 앞서 역사적 고증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전해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집이나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비거가 정확하게 진주가 만들었다는 그런 설부터 해가지고 진주의 문화유산이다, 역사적인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는 그처럼 큰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 진주시는 여러 기록에 비거의 형태와 비행 원리까지 남아있어 복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거의 생김새, 비거를 어떻게 날았는지 활공법, 그다음 비거의 조종술, 비거의 추록 동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을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진주시는 비거 복원과 더불어 1270억 원 규모의 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해 이를 관광자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인가, 상상력을 덧댄 허구인가라는 논란 속에 진주시는 올해 말까지 6개의 모델로 비행 실험을 거쳐 전체 날개 길이 8m 크기의 비거 제작에 9억 9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맞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중부지방에 황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며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은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속 가능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동백전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동백전 앱을 켜면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입니다. 충전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캐시백은 10%에서 6%로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소진 시 이마저도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지돼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가입자 수만 75만 명,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동백전을 이용하고 있고 충전액은 4,700억 원, 결제액은 4천억 원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부산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도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7월로 예고됐던 캐시백 10% 혜택이 이처럼 갑작스레 축소되면서 시민 불만이 잇따랐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예고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동백전 운영은 캐시백 지급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산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백전 자체적으로 그 상인들을 가맹점을 확보하고 캐시백 유인 효과로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캐시백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산시는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동백전 활성화 대책으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제휴를 추진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또 혜택을 주면서 캐시백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내놓은 정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1:1 행사를 해라.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면은 골목상권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 안팎인 운영사 KT의 수수료도 동백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동백전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하지 못한 데다 편의점 마케팅은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이 대상이고 운영 수수료 문제는 KT 측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나 무급 휴직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울산시가 지원 자격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업 창구. 코로나19 유행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울산시가 진행하는 특별 지원 사업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서 실업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예산 130억 원을 마련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접수를 받아보니 신청자는 3,418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전부 돈을 받아가도 지원 실적은 17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연소득이 1인 가구는 2,530만 원, 4인 가족이면 5,700만 원 이하만 가능한데 해당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곳들 방과후 강사들 모두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울산은 정말 해당되는 계층이 사실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자 울산시는 이번 달부터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소득이 1인 가구는 5천만 원, 4인 가족은 8,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완화로 제외되었던 그 대리운전 기사분이라든지 학습지 교사들에게 다시 이제 혜택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생활 안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울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더 받아보고 준비한 예산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스마트폰에 내장하는 모바일 도민카드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도민카드는 지역주민 요금 할인 적용 때 사용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인증 절차에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의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개인기기의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분산 신원증명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안전하고 간편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해 올해분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서 도로 사용 시 지급하는 사용료로 올해 부과금액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해 징수액과 비교하면 3억 4천만 원 이상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의 경남FC가 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스와의 개막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남FC는 유효 슈팅이 단 1개에 그치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0대0으로 비기며 전남과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차세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통 2일에서 4일 정도 걸리던 해외 송금 시간이 당일 처리로 대폭 줄어들고 송금액이 어느 은행을 거쳐 최종 입금됐는지 해외 송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BNK 경남은행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40대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 등을 하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2022년 하반기쯤 창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 대상지로 창원시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의창구 중동지구에 들어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2022년 하반기 정식 개관하면 다목적 공개홀과 방송 라디오 제작 스튜디오 등에서 시민 맞춤형 미디어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주제로 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오는 21일 정식 개관합니다. 지상 4층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국내 최초로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관한 특화된 주제로 마련된 곳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권역엔 빛공해로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밀양시는 접근성이 좋고 관측 환경이 뛰어난 곳에 천문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시가 전국 최초로 바닷길에도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습니다. 시는 통영의 섬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장시간 여객선 이동에 지루함이 없도록 전 여객선과 도선 19척의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했으며 시내버스 100대와 다라공원, 동피랑마을 등 주요 관광지 9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